안녕하세요. 최근 정부의 강력한 자제 요청으로 시중은행은 5%대 예금이 사라지고 있고 보험회사들도 고금리 저축보험 출시를 철회하는 회사가 생기는 등 고금리 상품은 금융권에서 점점 찾기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 은행에도 전혀 꿀리지 않는 현존 최고금리인 연복리 5.95% 확정 저축보험을 살펴볼 텐데요. 특히 3년 납 중심으로 실제 적용금리와 납입금액별 실제 이자 지급액, 그리고 이자소득세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 납 상품 관련 여러 예시도 3년 납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적당히 포함하였습니다. 한편 11월 28일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력 정기예금 상품의 1년 만기 금리는 연 4.70에서 5.10%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이맘때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1% 중반대였던 것이 약 1년 동안의 예금 금리가 3.5% 정도 급등한 것입니다. 11월 중순 이후는 은행권의 금리 변화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소폭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금융당국이 예적금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고 은행의 예금 금리 인상이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가계와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과도한 수신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뜻을 전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금 금리 5%대가 어느 정도 고점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이렇듯 고금리를 자제하는 시장의 흐름 가운데 연복리 5.95% 확정 현존 최고금리 저축보험이 인기몰이 중인데 과연 이 상품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만약 저축보험에 관심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고금리엔 닥치고 가입하자는 시장 분위기를 감지하시고 가능할 때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요 내용은 연복리 5.95% 금리의 저축보험 3년 납 기준으로 1. 연복리 5.95% 저축보험의 스펙과 특장점 2. 가입 후 3개월만 지나면 원금 손실 없는 해지환급금 3. 연복리 5.95%가 사업비 감안하면 실제 금리는 얼마? 4. 납입금액별 이자금액 5. 저축보험 관련 이자소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 내용 및 실제 세액 예시 6.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저축보험 납입금액 예시 7. 예금자 보호 한도까지 가입할 경우 저축보험 납입금액 예시 8. 저축보험을 효율적으로 가입하는 꿀팁 9. 저축보험의 연금 전환 이슈 정리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상품 홍보나 권유 목적이 아닙니다. 객관적 정보 제공과 저의 개인적 의견 등을 통해 올바른 보험 소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 부탁드립니다. 최근 여러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은행들에게 예금, 적금 이자 올리는 것을 자제하라고 했던 정부가 보험사들에게도 저축보험 금리 경쟁을 자제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12월부터 6% 고금리 저축보험을 출시하려던 한 회사는 5.9%대 금리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또 다른 회사는 5% 후반의 고금리 저축보험을 출시하려던 계획을 아예 없었던 것으로 철회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역마진 리스크에 대한 우려와 금리 경쟁을 자제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젠 본격적으로 5.95% 고금리 일시납 저축보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3년 만기 또는 5년 만기 일시납 상품이고 만기까지 연복리 5.95% 금리가 확정 보장됩니다. 3년이나 5년 만기이지만 중간에 자금 활용이 필요하면 가입 후 3개월만 지나서 해지하면 그 시점에 해지환급금이 100% 정도가 되어 한 푼도 손해 없이 목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일부만 중도 인출하고 나머지는 장기간 고금리로 활용도 가능한데 가입 1개월 후부터는 해지환급금의 70%까지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도 인출 금액은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상품 스펙을 보면 만기까지 연복리 5.95% 확정 이율 보장되며 65세 여성 기준 3년 만기 환급률 116.8%이고 3년 만기까지 보험 유지하면 유지보너스로 납입보험료의 1.3%가 지급되며 저축보험이지만 사망보장의 기능도 있어서 유고 발생하면 기본보험료의 10%에 사망시 적립금을 더하여 지급됩니다. 그리고 가입 나이는 15세부터 남자는 84세까지,
여자는 87세까지 가능하고 최소 보험료는 100만 원이고 최대 30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돈 운용 위한 중도 인출은 해지환급금의 70%까지 인출 가능합니다. 과거에 출시되었던 2%에서 3% 정도 공시이율이 적용되던 저축보험은 은행의 예금 금리를 따라올 수 없었지만 요즘 출시되는 5% 이상 공시율이 적용되는 저축보험은 실질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5년간 높은 고정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 금리 하락 리스크가 없어서 좋습니다. 중도인출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인출로 자금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중도인출을 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계속 고금리로 이자가 늘어나기에 알뜰하게 고금리 혜택을 챙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중도인출은 수수료 없이 연 12회 인출 가능하고 최대 금액은 해지환급금의 70%까지입니다. 가능 시기는 보험가입일 1개월 이후부터 중도인출 가능하고 한 번 중도인출을 하면 그 금액을 다시 재추가납입할 수는 없습니다. 65세 여자 3년 만기 일시납 가입금액 1억 원 기준으로 5.95% 확정금리 저축보험의 해지환금리를 보면 3개월만 지나면 100.5%에 도달하고 6개월 시점은 101.6%, 1년 시점에는 103.7%, 3년 시점에는 116.8%가 됩니다. 즉 3개월만 지나면 어떠한 경우라도 원금 손실 리스크 없이 해지하여 목돈으로 활용 가능하고 고금리가 아깝다면 해지하지 않고 최대 70%까지 중도인출하여 활용도 가능합니다. 다른 조건 동일하고 5년 만기일 때 해지환 금률을 보면 3년까지는 3년 만기일 때와 동일하고 5년 시점에는 131.2%가 됩니다. 약간 여유 있는 자금이라면 당연히 5년 만기를 선택하여 장기간 고금리를 보장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기간 중 사망보장도 든든하여 유고 시에는 기본보험료의 10%에 사망 당시에 적립금을 더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축보험은 금리가 높더라도 사업비를 부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축보험 가입 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용금리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고 보장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적립되기 때문에 만기 또는 해약할 경우 적용금리보다 적게 불이되어 지급됩니다. 실제로 보면 연복리 5.95% 저축보험으로 65세 여성 1억 원을 납입하고 3년 만기 후 수령액이 1억 1,681만 원인데 이 금액은 연복리 5.95%로 굴러간 금액치고는 조금은 작은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만기 수령액을 기준으로 실제 적용된 금리는 얼마나 될까요? 네이버 적금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예치금액 1억 원, 예금 기간 3년, 연이자율은 달리 5.6%를 적용하면 3년 이후 수령액은 1억 1,680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보장성 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공제한 실제 적용금리는 달리 5.6% 정도로 꽤나 높은 금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복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치금액 1억 원, 예금 기간 3년, 연이자율은 복리 5.15%를 적용하면 3년 이후 수령액은 1억 1,666만 원이 되므로 보장성 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공제한 실제 적용금리는 복리 5.15% 정도의 엄청 높은 금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5년 만기 기준으로 예치금액 1억 원, 예금 기간 5년, 연이자율은 달리 6.23%를 적용하면 5년 이후 수령액은 1억 3,115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금리는 달리 6.23% 정도이니 꽤나 만족스러운 금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5년 만기 복리 기준으로 보면 예치금액 1억 원, 예금 기간 5년, 연이자율은 복리 5.43%를 적용하면 5년 이후 수령액은 1억 3,111만 원이 되므로 실제 적용금리는 복리 5.43% 정도로 매우 높은 금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간단히 3년 만기일 때와 5년 만기일 때 각각 일시납 저축보험의 납입금액별 만기 지급이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먼저 5.95% 일시납 저축보험 65세 여자 3년 만기 세전 기준으로 납입금액별 만기시 지급이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일시납 원금이 1천만 원이면 이자로 수령하는 금액은 168만 원이고 원금이 5천만 원이면 이자로 수령하는 금액은 840만 원이며 원금이 1억 원이면 이자로 수령하는 금액은 1,681만 원이고 원금이 3억 원이면 이자로 수령하는 금액은 5,044만 원이며 원금이 5억 원이면 이자로 수령하는 금액은
8,407만 원이고 원금이 10억 원이면 이자로 수령하는 금액은 1억 6,814만 원입니다. 3년간 높은 고정금리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 하락 리스크 없어서 좋습니다. 이번엔 5.95% 일시납 저축보험 65세 여자 5년 만기 세전 기준으로 납입 금액별 만기시 지급액 예시를 보겠습니다. 일시납 원금이 1천만 원이면 이자로 수령하는 금액은 311만 원이고 원금이 5천만 원이면 이자로 수령하는 금액은 1,557만 원이며 원금이 1억 원이면 이자로 수령하는 금액은 3,115만 원이고 원금이 3억 원이면 이자로 수령하는 금액은 9,346만 원이며 원금이 5억 원이면 이자로 수령하는 금액은 1억 5,576만 원이고 원금이 10억 원이면 이자로 수령하는 금액은 3억 1,153만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금리 저축보험은 5년간 높은 고정금리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 하락 리스크 없어서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월납 경우와 일시납 경우 각각 조건이 다릅니다. 월납은 1인당 매월 납입금액 150만 원 한도로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가 비과세 요건이고 일시납은 1인당 1억 원 이하 10년 이상 유지시가 비과세 요건입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 시는 이자소득세 없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면제이고 건강보험료 인상에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비과세 조건 미해당 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고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되어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5.95% 저축보험은 3년 만기나 5년 만기 상품이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원금을 초과하는 수령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자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이자소득세 15.4%로 분리과세되어 과세가 종결되고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2천만 원까지는 이자소득세 15.4%로 분리과세되고 2천만 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부과 예시를 잠깐 보면 5.95% 저축보험 65세 여자 3년 만기 일시납 기준으로 원금 5천만 원일 때 만기시 세전 이자 수령액은 84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므로 이자소득세율 15.4%로 분리과세되어 과세 종결됩니다. 이자소득세는 이자 840만 원에 세율 15.4%를 곱하면 129만 3,600원이 되어 세후 수령액은 세전이자 840만 원에서 이자소득세 129만 3,600원을 빼면 710만 6,400원이 됩니다. 이번엔 금융소득 종합과세 예시를 보면 5.95% 저축보험 65세 여자 3년 만기 일시납 소득세율 38.5% 기준으로 원금 3억 원일 때 만기시 세전 이자 수령액은 5,044만 원입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2천만 원까지는 이자소득세율 15.4%로 분리과세되고 초과분인 3,044만 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2천만 원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소득세율 15.4%를 곱하면 308만 원이고 초과분인 3,044만 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38.5% 세율이 적용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액은 1,171만 9,4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세후 수령액은 세전이자 5,044만 원에서 이자소득세 308만 원을 빼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액 1,171만 9,400원도 빼고 나면 3,564만 600원이 됩니다. 이번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저축보험 납입금액 예시를 볼 텐데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자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이자소득세만 분리과세되어 과세 종결되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저축보험의 일시납 금액을 조정하면 됩니다. 연복리 5.95% 저축보험 65세 여자 일시납 1억 1,800만 원 납입 후 3년 만기 수령액은 1억 3,796만 원인데 총 수령액에서 납입원금을 빼면 이자로 수령하는 금액은 1,996만 원이고 이 이자 금액은 2천만 원 이하이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번엔 예금자 보호 한도까지 가입할 경우 저축보험 납입금액 예시를 보면 한 금융기관의 이자 포함하여 5천만 원까지에 대해서 예금자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저축보험의 일시납 금액을 조정하면 됩니다. 연복리 5.95% 저축보험 65세 여자 일시납 4,270만 원 납입 후
3년 만기 수령액은 4,992만 원이 됩니다. 이자 포함한 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므로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엔 저축보험을 효율적으로 가입하는 꿀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3년 만기 시 수령하는 이자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이 아닌 2개의 계약으로 쪼개서 가입하시고 반드시 올해 안에 계약을 체결하세요. 65세 여성이 2억 원 일시납으로 가입한다면 3년 뒤 이자 수령액은 3,362만 원이고 한 개의 계약으로 체결했다면 이자가 2천만 원이 초과이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되어 최고 49.5%의 소득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개의 계약으로 2억 원을 가입하던 2개의 계약으로 나누서 가입하던 수령하는 이자 총액은 동일합니다. 만약 2개의 계약으로 1억 원씩 나눠서 가입했다면 각각의 계약마다 이자는 1,681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한 개의 계약은 3년 뒤 12월에 바로 수령하고 나머지 두 번째 계약은 한 달을 기다렸다가 다음해 1월 달에 수령하여 과세기간을 분리하는 전략 통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올해를 넘기고 내년 1월 달에 가입한다면 최장 1년을 기다려야 과세기간 분리 전략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금리 저축보험의 연금 전환 이슈에 대해서 간략히 보겠습니다. 저축보험은 납입 만료 후에는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저축보험의 고금리가 보증되지 않습니다. 연금을 전환해도 고금리가 그대로 보장되는 줄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전환 당시에 새로운 연금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으로 되어 전환 당시에 최저 보증률과 경험생명표가 적용되어 실익이 전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금을 원한다면 최저 보증 5%에서 7% 확정, 일시납 즉시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이제 영상을 정리하고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5.95% 고금리 일시납 저축보험은 3년 만기 또는 5년 만기 일시납 상품이고 만기 시까지 연복리 5.95% 금리가 확정 보장됩니다. 3년이나 5년 만기이지만 중간에 자금 활용이 필요하면 가입 후 3개월만 지나서 해지하면 그 시점에 해지환급금이 100% 정도가 되어 한 푼도 손해 없이 목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일부만 중도 인출하고 나머지는 장기간 고금리로 활용도 가능한데 가입 1개월 후부터는 해지환급금의 70%까지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5.95% 고금리 일시납 저축보험은 만기까지 금리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고금리로 운용 가능하고 혹시라도 사정이 변경되어 중간에 자금이 필요하면 은행 못지않은 유동성 기능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는데 조기 판매 종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검토와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늘 건승하십시오.